쉽게 들어갈 수 있는 호텔 방을 찾아가던 여성이 실수로 다른 방 문을 두드렸는데 그것에 대해 잘생긴 남성이 벽에 밀어넣었습니다. 소녀는 그 남자에게 첫 키스를 빼앗기지만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남자가 그녀의 삶을 나중에 변화시킬 것임을 말이다. 소녀가 남자를 밀어내려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직접 가격을 말하고 호텔에 직접 가서 내 방에 들어와. 더 이상 순진한 척하지 마.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소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5만 원에 당신의 키스를 살 만큼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들은 당신이 가격을 매겨도 좋아요. 남자는 분명히 그 소녀를 돈을 버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반박했습니다. 5만 원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500만 원이라도 안 돼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남자가 서연의 이름을 듣자마자 놀랐다. 서연, 그게 바로 그녀야. 서연이 방에서 나와 즉시 걱정했다. 위험해. 그 이상한 놈이 내 이름을 알았어. 아마 그가 나를 따라다니거나 조사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만둬. 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해. 소녀가 사라져 버리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정말로 서연이 맞아. 분명 그녀다. 천국에는 그녀가 가지 않은 길이 없고 그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거야. 그 후 서연이는 남자친구의 방으로 갔다. 문을 열면서 나온 것은 수건에 감싸인 여성이었다. 서연이 놀라며 말했다. 이 여자는 누구야? 왜 여기 나타났어? 서연은 전신으로 떨면서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설명을 요청했다. 그 순간 남자는 말했다. 이미 너에게 발각된 거면 우리 헤어져야지. 서연은 의외로 말했다. 대학 2학년부터 이제까지 5년 동안 함께했는데 이젠 헤어지자고? 헤어지고 싶다면 헤어지면 돼. 너는 내게 월급 통장 카드를 돌려주고 나의 수고로 벌어들인 돈인데 그리고 지금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있어. 그 남자는 경멸적으로 말했다. 여기 당신의 은행 카드야. 어차피 지금 안에 있는 돈도 1,000원뿐이잖아. 서연은 울면서 말했다. 그것은 나가 일한 때부터 모은 모든 돈이에요. 그 후 남자친구의 행동은 정말이지 역겨울 만큼이다. 서연아, 너 정말 심하다. 이전에 내가 꽤 이쁘지 않았으면 나 널 좋아하지 않았을 거다. 5년 동안 계속 사귀었는데도 한 번의 키스도 안 했어. 아이를 낳는 얘기는 말할 것도 없지. 지금 내 귀여운 사랑이 내 아이를 임신했어. 이제 빨리 나가줘.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난 후 서연은 전혀 화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한 대를 날려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남자친구를 욕하고 있는 남자를 그녀는 뒤로하고 떠났다. 그래, 오늘 그녀는 자신의 월급 받는 은행 카드를 찾기 위해 호텔에 왔다. 어제 서연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녀의 이모가 납치되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납치범들이 인지를 죽일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그녀의 이모는 이제 그녀가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이다. 지금 어떻게든 그녀는 이모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서연은 이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강인해졌다. 이제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를 꺾을 수 있는 게 없어. 이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1초 후 서연은 자제할 수 없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없어서 삼촌인 부자를 찾기 위해 탐가의 저택에 가야 했다. 그 후 삼촌은 서연에게 통과 가문의 어리석은 이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서연은 듣자마자 깜짝 놀랐다. 삼촌의 목적은 매우 단순했다. 사실 그녀는 서연이 그쪽으로 시집가길 원했는데 주로 통과 가문과의 관계를 만들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녀의 손녀만이 동민호에게 시집갈 희망이 있을 것이다. 서연은 이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생각했다. 나의 행복을 희생해 그들을 위해 명예와 부귀를 얻는다면 내가 거기에 시집가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서연이 망설일 때 그녀는 수상한 소포를 받았다. 처음에는 그녀는 전 남자친구가 아직 어떤 도리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여자의 손가락이 있었다. 서연은 즉시 겁에 질려 무섭게 된다. 납치범들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당신에게 3일 더 시간을 줄게. 돈을 충분히 걷지 못하면 더 의외로 선물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 비상 상황에서 서연은 다른 방법이 없어 울면서 통과 가문의 어리석은 이름을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결혼식 당일 서연은 우아한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이때 그녀는 감동적으로 생각했다. 나도 나의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은 낯선 사람과 결혼하는 것일 줄은 믿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부에게 환호를 보냈고 심지어 진행자조차도 놀랐다. 이 시각까지 이 사람은 아직 서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관한 가장 특별한 결혼식 중 하나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흥분되네요. 그 후 무대 아래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하지 못한 통가의 그 이름. 오늘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했네요. 저기 SEO 예인씨가 거기로 갔다가 과연 과부가 될지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서연은 지금 자신에게 속삭이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힘내. 울면 안 돼. 그들에게 내가 웃음거리로 보이게 해서는 안 돼. 그 다음은 우리 신랑의 등장입니다.
이때 한 소녀가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어리석은 놈이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하지만 1초 후 그 소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통과 집의 장남인 떡맨 허우신랑이 그의 어리석은 동생 떡맨 지수가 아니라니? 무대 아래 사람들은 모두 놀란 얼굴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SEO 예인도 믿기 어려워. 이놈이 바로 괴물 같은 놈인데 전에 호텔에서 나를 강제로 키스했던 놈이 아니었나? 그의 모습은 어리석은 놈 같지 않아요. 그 후 떡맨 허우는 SEO 예인의 손을 잡고 기뻐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SEO 예인 이번에는 내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 그런 다음 천천히 SEO 예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그때 SEO 예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악당놈, 비열한 녀석, 부잣집 아들이 돈이 있어서 나보다는 그의 어리석은 동생을 가져가는 게 낫겠다. 그러나 그녀는 떡맨 허우의 힘에 무력해졌고 그는 SEO 예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순간 SEO 예인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떡맨 허우의 얼굴을 주의 깊게 보니 SEO 예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결혼 반지를 교환하고 이제부터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결혼 후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기대해봅시다. 신혼 첫날 밤, SEO 예인은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석은 놈과 결혼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그녀의 첫 키스를 강탈하려는 악당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한테 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쨌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진 않아. SEO 예인 그때 매우 걱정되어 있었고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떡맨 허우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일찍 아니니까 씻고 자야지라고 말했다. SEO 예인이 갑자기 긴장해서 말했다. 우리 두 번만 만났는데 그런 일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자 떡맨 허우가 비웃듯이 말했다. 너 나랑 자고 싶다고 생각했어? 너는 내 침대에 누워도 되는 자격이 없어. 그 소리를 듣자 SEO 예인은 매우 기뻤고 와. 아마도 그는 우리가 가짜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나 봐. 라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 남자에게 말했다. 그럼 언제 나랑 이혼할 생각이에요? 떡맨 허우는 즉시 엄숙하게 말했다. 이혼이라고? 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네. 이야기를 끝내자 SEO 예인을 침대로 밀어넣고 이제는 그녀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잡았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SEO 예인은 이런 거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동민호의 입술을 물며 소리쳤다. 당신은 어떻게 또 이럴 수 있죠? 우리가 결혼했더라도 그런 행동은 허용할 수 없어요. 떡맨 허우는 냉담하게 말했다. 이 여자애, 나는 너를 건드리고 싶지도 않아. 30초 안에 내 침대에서 나가. SEO 예인은 무력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 소파에서 자야 했고 손에는 자기 방어를 위해 이미 가위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동민호가 다시 다가오면 이 가위로 그를 다룰 거야. 떡맨 허우는 목욕을 끝낸 뒤에도 그녀 곁에 가지 않고 직접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 편히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면서 SEO 예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겨져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내 쪽으로 오지 않았어. 그럼 나는 이제 편히 잠을 자도 되나 봐. 하지만 실제로 신혼 첫날 밤에 어떻게 그녀가 잠을 청할 수 있을까요? 그의 반대로 떡맨 허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잠에 빠져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소년이 한 소녀를 쫓아다니며 함께 놀고 있었는데 그 소년이 떡맨 허우이고 그 소녀가 SEO 예인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것이었다. 다음날 SEO 예인이 삼촌의 집에 돌아가자 삼촌의 여동생이 한 대를 날려 그녀를 땅에 엎어놓았다. 사촌이 화를 내어 말했다. 나는 그녀를 죽여야 해. 서연이 외쳤다. 너 정말 미쳤어. 결혼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계획한 것. 어떻게 나는 신랑이 통가 집안의 장남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 동민호 말이야. 한가은은 즉시 욕설을 퍼부었다. 오, 너는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천사처럼 순진하게 굴면서 얻은 거라 생각해. 넌 하늘에서 떨어져 왔다고 생각하니? 나만이 통가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다. 지금 나는 너에게 동민호와 빨리 이혼하라고 경고하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넌 내 손을 알게 될 거야. 그러나 서연은 다시 말했다. 한가은아, 너는 오해했나 봐. 나는 분명히 그 위치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어. 그때는 내 가족이 나를 통가 집안에 시집 보내라고 강요한 거였어. 지금은 나를 이혼하라고 강요하고 있지. 너무도 과도한 착취는 그만두어라. 잔인한 이모는 즉시 일어나서 말했다. 서연아, 내 여동생은 아직 어린애니까 이해해주길. 그러니 너와 동민호가 언제 이혼할 수 있을지 기다려봐. 서연이는 무력하게 말했다. 가족 문제는 그녀 가족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나는 더 이상 통가족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지금 나는 내 이모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만 원해. 그때 삼촌이 말했다. 서연, 걱정 마. 내일 나는 남은 금액을 납부할 것이다. 지금 내 이모는 돌아왔어. 그녀는 너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을 거야. 아마 그녀는 내 어머니의 묘소에 있을 거야. 서연은 어머니의 묘소로 갔을 때 그녀는 확실히 자신의 이모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 후 그녀의 이모가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줬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은 삼촌 가족이 만든 계획 때문이었다.
서연이가 이모의 손이 아직도 무사한 것을 보자 그녀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모든 일은 삼촌 가족이 만든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이를 통가은 대신 통가족의 바보인 동민지수와 결혼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통가은의 영광과 부귀를 위한 길을 열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건은 이모의 안전을 되찾기 위해 동민호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다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은 나가 동민호에게 시집 간다는 것이다. 이모는 놀란 듯이 말했다. 뭐라고? 결국 너는 동민호, 통가족의 대표자, 통족의 세 번째 상속자, 전 세계 미남 랭킹 1위인 동민호에게 시집 간 거야? 서연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제 그녀의 이모는 평안히 돌아왔으며 딸도 더 이상 통가족에 머물 이유가 없다. 이제 딸은 이혼할 것이다. 그녀의 이모는 소리를 질렀다. 안 돼, 딸아. 이혼해서는 안 돼. 그녀의 이모는 서연에게 비밀을 알려주었다. 서연이가 아주 어릴 때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는 2년 안에 차례로 돌아가셨어. 단 2해 만에. 우리 탕가 씨의 집안은 거의 망가져 버렸고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 가족과 꾀를 꾸미고 있었을 것이다. 이전에 우리는 권력도 후원도 없었고 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않다. 이제 딸은 통가족의 부인이 되었고 서연은 어떤 수치를 감수하더라도 통가족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서연이 부모와 관련된 일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큰 혐오가 느껴진다. 그녀는 통가족의 부인으로 남아있기로 결심했으며 반드시 부모의 죽음 뒤의 진실을 조사해야 한다. 그녀는 가문에 시집가게 되었지만 소파에서 자야 했으며 언제나 손에 가위를 쥐고 있어야 했다. 심지어 모임에 참석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다. 여기는 너의 자리가 아니다. 빨리 뒷문으로 옷을 갈아입고 일해라. 서연은 자신이 하녀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그녀를 모욕하며 말했다. 이 여자는 분명히 대통가족 아들을 유혹하여 결혼시켰을 것이다. 이때 서연은 얼굴이 푹신 붉어져 있었다. 이 순간 동민호가 나타나자마자 그는 즉시 전체 회당의 주목을 받았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동민호가 나타나서 자신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민호는 직접 그녀를 무시하고 서연을 홀로 남겨두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그냥 가짜 결혼일 뿐이야. 그는 나를 동생을 위해 풀어주려고 한 것뿐이야. 그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이제 나는 내 자신에게 의지해야 해. 파티에서 서연은 혼자 방 한쪽으로 도망쳤다. 이때 사촌이 다가와 직접 말하지 않고 서연에게 와인을 쏟아부었다. 사촌은 말했다. 너 여기까지 왔다고? 누가 너한테 내 앞에 나타나라고 했어? 내 초라한 모습 좀 봐봐. 양쪽은 즉시 말다툼을 시작했다. 동민호는 이때 그들을 발견했다. 포위하려고 했지만 의외로 여자가 그를 막았다. 그녀는 동민호에게 말했다. 그들은 그냥 자매끼리 싸우는 거야.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 해. 안 돼. 의외로 동민호는 여자의 말을 믿었다. 지금은 군중 속에서 외침이 터져나왔다. 정말 흥미로운 일이다. 그들 가족의 부인이 남들에게 학대당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동민호도 그렇게 차분했다. 통가의 여인을 외부에서 모욕당하게 두다니 이제는 사람들이 시야를 넓히게 만드는 일이다. 이 소녀는 간단하지 않은 가게를 가진 소녀로 그녀가 도착하자 모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나중에야 그녀가 세계적인 보석 회사의 아가씨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또한 보석 광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서연 앞으로 다가가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신 괜찮아요? 그런 다음 그녀는 큰 소리로 서연을 비난했다. 왜 그들이 당신을 모욕하게 두세요? 당신은 즉시 반발해야 합니다. 의외로 이 소녀도 꽤 정의로웠다. 그 후 그녀는 서연 쪽으로 다가가 말했다. 지금부터 나는 나시오 예니 이댐 유진의 친구라 선언한다. 앞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 후 동민호는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따뜻한 감정의 장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얼마 후 동민호는 성난 마음으로 서연에게 물었다. 왜 그녀는 내 동생을 원하는 거죠? 결국 당신은 어떤 의도가 있나요? 서연은 즉각 반박했다. 내가 뭘 원하겠어요? 모든 것은 당신의 가족이 정해 놓은 것일 뿐이에요. 오히려 나는 당신의 동생에게 시집 보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당신에게 시집 가게 되었어요. 나는 당신의 가족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동민호는 즉시 분노에 휩싸였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동생에게 시집 가고 싶어서 이혼을 제안한 거네요? 이제 서연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죽음 뒤에 진실을 찾고 싶어 이혼은 할 수 없다. 떠나기 위한 핑계를 찾을 뿐이다. 동민호와의 탈출을 서둘러 찾고 있다. 그는 즉시 서연의 옷을 밟았다. 넘어질 뻔한 서연을 동민호가 품에 안았고 이 따뜻한 광경을 보자 서연은 다시 한번 자신을 구해준 것 같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그때 화경이라는 여자가 동민호를 쫓아오고 있다. 서연은 누군가 나타난 것을 보자 부끄러워서 도망쳤고 그 후 화경은 분노하며 욕을 했다. 이 비열한 년, 내가 없을 때 남자를 유혹하다니 넌 착각하고 있어. 서연이 동민호의 부인이야. 넌 뭐냐? 동민호는 이때 서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이 바보 소녀, 그녀가 그렇게 될수록 나는 그녀를 내 곁에 가두어야겠다.
서연은 계단을 내려 앉아 혼자 그네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느낀다. 갑자기 잘생긴 남자가 다가와서 그놈은 서연을 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얘기를 나눈 후 두 사람은 서로 매우 어울린다고 느꼈다. 그러나 동민호가 이 장면을 딱 발견했다. 그는 즉시 시기를 부리며 서연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꽉 안아 품속으로 끌고 들어가며 넌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이제 나 일 끝났으니까 우리는 곧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했다. 이렇게 서연은 끌려갔다. 서연은 갑자기 즐거운 기분이 들었고 아마 그 사람이 질투하고 있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따뜻한 광경은 화경을 미치게 만들었다. 여주인공은 우연히 동민호에게 시집가게 되었지만 모두가 그녀를 괴롭히고 모욕을 당해야 했다. 부모님이 불쌍하게 죽은 것을 알게 되어진 진실을 찾기 위해 그녀는 1년 동안 부인 역할을 수락하고 통과 가문의 범인을 찾기 위한 자원을 얻어야 했다. 그렇게 서연은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별장에서 살았다. 그녀가 차에서 내려올 때 놀라서 뒤척이며 두 줄의 사람들이 다가와 환영합니다, 여사 라고 인사하는 광경을 보자 그동안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해 그녀는 그 자리에서 경악했다. 동민호가 그녀에게 일러주었다. 거기 서서 뭐하니 빨리 가. 그 후 서연은 동민호 뒤를 따라가며 동민호는 집사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누군가가 배고파하는 중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 해도 돼요. 난 배고프지 않아요. 그녀가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파서 소리를 내었다. 동민호가 말했다. 내 앞에서 뭐 쑥덕거리지 말고 먹고 싶으면 먹어. 얼마 후 그는 서연의 먹는 스타일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뭐 쑥덕거리지 말라고. 그런데 이렇게 먹다니 정말. 서연이 말했다. 너희 집 음식 진짜 맛있어. 방금은 참다 못하고 먹었어. 동민호가 말했다. 괜찮아. 마음껏 먹어. 너가 우리 집 음식으로 아껴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서연은 갑자기 떠올려 말했다. 안 생각했는데 당신 집이 이렇게 크네요. 우리는 따로 자도 될까요? 동민호는 직접 거절했다. 그 이유는 그의 할머니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이건 가짜 결혼이 진짜로 바뀌어버린 건가. 그러나 부모님의 원한을 풀기 위해 이곳을 떠날 수 없어. 동민호는 서연의 걱정을 보고 말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진짜 목적을 말하면 나는 당신을 어렵게 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말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서연은 다른 방법이 없어 진실을 이야기했다. 나는 단지 부모님을 죽인 범인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범인을 법 앞에 내놓은 후 나는 흰손수건으로 떠날 것이고 당신 가문의 부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동민호는 듣고 정말 기뻤다. 그는 서연이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그는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범인을 찾을 수 있도록 내 가문의 모든 자원을 내게 제공할게. 서연은 기뻐서 외쳤다. 동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그러나 동민호는 조건을 두었다. 1년 동안 너는 통가의 부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나에게 이혼 얘기를 해서는 안 되며 아내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서연은 즉시 부끄러워졌고 동민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게 이해 못한다고 말하지 마. 확실하게 말하지만 1년 후 너는 나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밤에 서연이 목욕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그 강렬한 남자 동민호도 나의 논리를 이해하네. 그의 감정과 이치를 더 잘 이해하는구나. 놀랍게도 그는 내 요청에 동의했어. 단 1년이지만 확실히 나는 모든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1년 동안 아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나와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자신을 잘 통제해야 하며 그의 아름다움에 홀림받아서는 안 된다. 목욕을 마치고 나서 서연은 동민호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면 그는 대형 연예인들보다 더 잘생겼을지도 모르겠고 이기는 사람이 내가 아닐지도 몰라. 갑자기 지금 동민호는 몸을 돌려 서연은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리고 그녀는 급히 소파로 돌아가서 잤다. 1초 후 동민호가 눈을 떴고 서연 앞으로 몰래 다가와 웃음속에 잔인함이 섞여 있었다. 다음날 서연이 아주 편안한 잠을 자고 있을 때 동민호의 외침에 깨어난다. 그가 말했다. 이봐, 넌 게으른 구덕이야. 해가 떴는데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아? 서연은 아직도 졸린 채 물었다. 왜 당신이 내 옆에 누워 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동민호가 말했다. 이건 내 침대야. 넌 항상 소파에서 자잖아. 어떻게 내 침대에 올라와 있어? 그리고 넌 내 침대에서 얼마나 자려고 하는 거야? 서연이 급히 설명했다. 이런, 왜 그러죠? 아니면 나 꿈나라에서 동민호의 침대로 올라갔나 봐요. 그리고 그녀는 수치스러워서 달아났다. 동민호는 은밀히 생각했다. 이 작은 애를 괴롭히는 건 정말 재미있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서연은 갑자기 지금까지 결혼 때문에 몇 일 동안 휴가를 취해야 했고 더 이상 일을 안 하면 해고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집을 떠나 외부에서 집을 빌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다. 동민호가 듣고 말했다. 그런 작은 일 때문에구나. 그리고 직접 서연에게 전 세계적인 검은 카드를 건네며 카드에는 한도가 없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는 등을 돌려 떠났다.
서연은 여전히 단호하게 자립하며 일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 지역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을 물었다. 가정부가 말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우리로부터 50km 떨어져 있어. 아마도 택시를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다. 시내에서 직장까지는 아마도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런 번거로움이야. 나는 어떻게 일에 갈 수 있을까요? 이때 집사가 말했다. 아가씨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 따라오세요. 그들은 두 성가족의 차고에 도착했다. 도우미가 말했다. 이것은 청년이 여사를 위해 준비한 차량입니다. 차량 안에는 여사의 척도에 따라 제작된 여러 의상도 있습니다. 그녀가 소리쳤다. 차 정말 아름답네요. 지금 급하게 출근해야 하니 잠시 빌리겠습니다. 그 후 그녀는 차를 타고 나갔고 차를 칭찬하며 행복해하였다. 여주인공은 다른 이유로 청년을 선택해야 했지만 지금은 슈퍼카까지 빌려 출근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광고 입찰서를 완성했다. 그때 입찰이 성공하면 상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는 다가오는 여성과 부딪혔다. 큰 여성이 고함치며 말했다. 길을 보지 못하고 걷는 건가요? 서연은 머리를 들어보았다. 이 여성은 그녀가 전 남자친구를 빼앗은 여자가 아닌가 싶었다. 그녀는 화를 내며 말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분명히 당신이 나에게 부딪혔어요. 여성은 서연을 비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나를 잊지 말라고요. 나는 임신 중이에요. 암탉이 알을 낳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내 남자친구를 뺏을 수 있겠어요? 그녀는 패배자에 불과했다. 맞다. 아마 그녀는 오늘부터 출발하는 법을 아직 모르겠지. 나는 그녀의 회사에서 공식적인 직원이 되었으니 우리는 기대해봅시다. 서연이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선배이다. 선배를 만나면 왜 존경을 표시하지 않나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말다툼을 시작했고 동료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옛날 직원과 새 직원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정말 유쾌하네요. 이제 영화 볼 만한 스토리가 생길 것 같아요. 다음에 행운의 여인은 말했다. 제 사촌 누나는 여기에 최고 경영자이며 그녀는 나에게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를 맡기로 했어요. 저는 새로 온 사람이라 연습할 좋은 프로젝트가 필요해요. 서연은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지 못했고 그 후에 그 여자는 서연을 조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은 정말 순진해요. 이 사회는 모두 관계에 의존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프로젝트와 당신과 함께한 남자를 다 가져갈 거예요. 그녀는 거만하게 떠나갔고 이 일로 서연은 분노했다. 그래서 그녀는 비싼 레이싱카 안에 숨어서 분노를 터뜨리기로 했다. 그녀가 말했다. 젠장. 이렇게나 이 회사의 경영자의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다니. 정말 너무하다. 거의 화가 나서 죽을 뻔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는 담유진이 보낸 초대장을 보고 오늘의 파티에 참석하라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기엔 파티에 늦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녀는 뒤트렁크로 가서 덩맨호가 그녀를 위해 준 의상을 찾기로 했다. 차 선반을 열자마자 그녀는 눈이 부시게 빛났다. 차 안에는 고급 상점 밖에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템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었다. 내가 평생 동안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물건들이었다. SEO 예인이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부자의 세계일까? 정말로 심술 부리기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옷들은 무죄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가져갔다. 그렇게 SEO 예인은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파티에 참석했고 댐 유진은 매우 감동했다. 여기서 덩맨허는 SEO 예인이 댐 가족의 파티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질투심이 일었다. 그녀가 댐 가족의 부잣집 아들을 만나러 갔나? 생각만 해도 화가 나서 그래서 그는 하인에게 댐 가족 집으로 차를 준비하도록 시켰다. 그는 서연이 그의 앞에서 다른 남자를 유혹할 용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동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 저는 더 많은 에피소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유,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최고의 이야기를 업로드할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